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저는 심리 상담을 하고 있는 상담가입니다. 네, 오늘은 만 4세가 된 여자아이, 이름은 가명으로 연희라고 부를게요. 연희 어머님의 고민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자존심이 센 우리 딸. 무조건 삐치고 화내는 행동을 고쳐주고 싶어요. 연희는 제가 보기에 무척 예민하고 조심성이 많은 아이예요. 게다가 자존심도 무척 세서 한 번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해 굽히거나 양보하는 일이 거의 없죠. 그래도 3, 4살까지는 고집 부리면서 울다가도 다른 관심사가 생기면 얼른 그치고 다가오기도 하고, 울면서 고집 부릴 때 아무 반응 없이 가만히 있으면 다가와서 안아달라고 해서 달래주면 또 조금씩 말로 표현하고 엄마 이야기를 들으며 받아들이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5살이 되고 언어 표현이 늘고 하니까 아이의 이런 자존심 세우기가 점점 뚜렷해지고 강해진 것 같아요.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자주 삐치고 화를 내는데 분이 풀릴 때까지 소리를 지르거나 울고 콩콩 뛰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과격한 행동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최근에 병원을 가려고 집을 나섰는데 늘 하원 위에 놀던 놀이터를 지나가야 해서 왠지 놀이터 간다고 떼부릴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우리 병원부터 갔다가 놀이터에 오자 라고 미리 말해주었는데 오히려 그 때문인지 막무가내로 놀이터로 향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시간이 늦었다, 엄마 먼저 가야겠다, 어떤 말과 행동도 소용이 없어요. 또 아빠에게는 떼부리는 게 안 통한다는 걸 알아서인지 아빠 이야기는 잘 듣는 아이인데 며칠 전 반찬 투정을 하면서 안 먹겠다고 울며 소리 지르다가 아빠가 한마디 하니 바로 나 다 울었어, 이제 안 울 거야 하고 소리치듯이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빠가 사과를 바로 받아주지 않는 듯하자 더 크게 화를 내고 콩콩거리며 방에 혼자 들어가서는 한참 지난 뒤에야 나와서 다시 사과를 하는데 아이가 자기 감정이 주체가 안 되고 어쩔 줄 모르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종 어린이집에서도 친구들에게 화를 내거나 소리 지르는 행동을 보여서 선생님께서 어떻게 지도하고 도와주시는지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집에서도 그와 비슷한 방법을 써보려고 해도 통하지 않는 것 같고 이러다 점점 더 아이의 감정 표현이 과격해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어떻게 지내나요? 우리 연희는 좀 처음 보는 놀잇감이나 놀이 환경에 대해서 좀 선뜻 나서기보다 충분히 관찰하고 탐색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던 아이예요. 네, 그런데 이제 좀 익숙해지고 나서 방법을 알게 되고, 그렇게 잘 알게 된 학습지의 내용이나 반복해본 학습, 또 놀이 도구에 대해서는 그 다음 단계 혹은 그 다음 진도 등을 물어보면서 좀 성취해가는 걸 좋아한다고 느껴져요. 네. 선호하는 놀잇감도 블록이나 조작 요구 같은 좀 형태를 완성해가는 것을 좋아하고 또 체육 활동 같은 걸 할 때도 골을 넣는 구기 운동이라든지 뜀틀이나 평균 대회처럼 그렇게 단계별로 좀 난이도가 올라가는 활동들을 아주 흥미로워하기도 해요. 울고 소리 지르고 이러는 경우는 없었어요?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집 부리거나 떼 부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우선 아이가 어린이집에서는 화내고 소리 지를 때 선생님이 먼저 충분히 소리 지르면서 이 아이의 격앙된 그런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는 장소, 뭐 예를 들면 교실 안에 있는 휴식 매트라든지 휴식 의자가 있는데 네, 그곳으로 좀 데려다 주시고 아이랑 주변 친구들이 모두 이제 피해를 서로 보지 않을 수 있게끔 교사는 이제 그 사이에 앉아서 좀 아이가 과격한 행동을 할 때의 행동 반경을 좀 제한해 주시는 방법을 썼어요. 데려가면 잘 따라가나요? 그건? 처음에는 잘 따라갔었거든요. 네. 이제 뭔가 달래준다는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잘 따라가서 앉기도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좀 안 갈 거다, 나 다 울었다. 안 쉬어도 된다. 이런 얘기 원에서도 역시 하죠. 네. 근데 이제, 앉아서 다 울고 나서 얘기하자라고 선생님이 말해주면서 데려다 주고 계시고, 그렇게 했을 때 어쨌든 기분이 좀 가라앉고 나서 교사가 좀 의도적으로 차분한 톤으로 질문하시거든요. 왜 화가 났는지, 또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건지, 그래서 그걸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뭐 예를 들면 제안해볼까? 친구한테? 아니면 좀 기다릴까? 뭐 다른 놀이 먼저 해볼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함께 좀 알아나가는 과정을 좀 이야기를 나눴어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렇게 알게 된 것 중에 아이가 이제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그 중에 내가 뭘 해볼 수 있겠다라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좀 시도할 수 있게 하고
좀 놀이가 진행되고 뭔가 조율이 된 이후에는 결과가 어떻게 됐지라고 함께 확인해주면서 좀 마무리하는 그 과정을 좀 반복했어요. 네네. 네. 네, 그렇게 교사가 좀 동일하게 반응하고 행동을 하니까 네. 그렇게 소리 지르거나 울고 떼쓰는 시간이 이제 조금씩 좀 짧아지기 시작했고요. 네. 아이가 좀 진정됐을 때 교사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들 있잖아요. 왜 화가 났어? 뭘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잘 모르겠다. 방법을 알아보는 질문 특히 뭐 네. 어떤 방법을 해볼까? 그러면 나 모르겠어요. 이거 하고 싶은데요. 라고만 네. 답하던 아이가 이제 요런 반복이 있고 나서 최근에는 자기가 시도해본 것 중에 뭐 몇 가지 스스로 얘기하기도 해요. 나 뭐 좀 기다릴 거예요. 라거나 네. 아니면 같이 하자고 얘기해 볼 거예요.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이제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반복했던 네. 행위들이나 상황이 비슷했던 것들에서 찾았던 답들을. 네, 맞아요. 그럼 원장님 이 사연하고 관계돼서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저는 이제 어머님 고민 사연 보던 중에 네. 집에서도 비슷한 방법, 이 선생님과 비슷한 방법을 써보려고 해도 통하지 않는 것 같고 이러다 점점 아이의 감정 표현이 과격해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이 부분이 저는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왜요? 이렇게 부모님께서 가정에서의 고민이나 뭐 아이의 문제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는 걸 종종 나눠주실 건데 원에서는 뭐 그러지 않아요 라거나 혹은 이제 어린이집에서 예전에 그랬지만 이렇게 해서 좀 변화되고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자칫하면 부모님으로 하여금 정해진 정답을 알면 해결될 거라는 믿음을 갖게 한다거나 아니면 어린이집에선 안 그래? 내가 잘못해서 그러나 보다. 집에서만 그런다니까 다 이게 엄마 탓이구나 라고 자책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사실 좀 되더라고요. 아하. 원장님은 그런 생각도 좀 있으시군요. 네. 일단 저는 이 사연을 듣고 먼저 든 생각이 네. 어머님께 응원과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하고 싶었어요. 네. 이 사연의 아이의 특성을 제가 보면서 이 친구가 참 욕심 많고 엄마에게 원하는 것도 많은 아이일 텐데 어머니가 참 수고가 많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네네. 일단 엄마가 말씀하신 얘기부터 얘기를 해보자고요. 네. 엄마 질문하신 게 아이 감정이 주체가 안 되고 표현이 과격해지는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하지 않게 할까라는 질문이시죠? 맞아요. 고쳐주고 싶다고 네.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질문에서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질문이 잘못되셨어요. 어떻게 하지 않게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잘 하게 할까라고 보셔야 하는 거예요. 마치 배변 훈련하듯이 감정 배출 훈련이 필요하다고 할까요? 대소변 마렵다고 아무 데서나 아이가 싸고 바지를 내리고 막 이러면 어머님이나 원장님 어떠실 것 같아요? 당황하겠죠. 여기 아니고 여기 가서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네. 얼른 설명해주고 할 거. 그거는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딱 그렇게 되면 당황스럽고 민망하고 주변에 불쾌감을 줄 것 같고 막 이런 느낌 들잖아요. 맞아요. 아이가 소리 지르고 우는 것도 약간 그 비슷한 느낌 들지 않으세요? 저희 집에도 이렇게 어렸을 때 소리 지르고 화내갖고 감정을 주체 못한 아이 한 명 있었잖아요. 그쵸? 네, 그럴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어떻게 했었죠? 방에 혼자 들어가서 다른 사람 안 들리는 데서 소리 다 지르고 나와라 그랬어요. 맞아요. 마치 화장실 가서 변을 봐야 돼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랑 동일하게. 감정을 주체를 못해서 막 쏟아내는 게 마치 배변 활동을 남들 보이는 데서 보이는 것처럼 약간 민망하고 남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 때문에 1차적으로 불편한 일이잖아요. 그쵸. 지금 어머님도 그걸 걱정하시잖아요, 1차적으로. 맞아요. 네. 사실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상황과 사람에 맞춰서 나름대로 괜찮은 방법을 찾아서 해보고 있었거든요. 보세요. 아빠에게 다르죠? 맞아요. 방에 들어갔다 나오고 원에서도 좀 달라요.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나쁜지는 뭐 잘 아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주어진 상황에서 적당한 돌파구를 찾아가면서 그걸 표현도 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하지 않게 할까가 아니라 이 감정이 주체 안 된다는 거는 어떻게 잘 하게 할까를 고민하시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질문이. 왜 배변 활동과 이걸 비슷하게 연결했는지 좀 와닿으세요? 네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와닿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마치 배변 훈련하듯이 감정 배출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잘하게 해줄 수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가시면 네. 이제 이게 참 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배변 훈련은 하나의 특정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한 번 배우면 되는 일이죠.
뭐 한 번에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마려운 느낌이 들면 엄마한테 얘기하거나 화장실 간다고 얘기한다. 라는 이 특정한 욕구에 대한 얘기예요. 네네. 그래서 반복해서 배우다 보면 동일한 일이기 때문에 배워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감정의 배출 훈련은 훨씬 다양하고 비슷한 듯 보여도 상황과 사람과 또 얘가 자라면서 나이가 들면서도 전부 다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이게. 비슷한 느낌의 감정들이. 그리고 특히 아이 스스로가 자신의 감정을 알아가야 하는 거거든요. 마치 이 배변 욕구를 느끼는 것처럼. 대변이 마려운지 소변이 마려운지 느끼면 저 화장실 갈래요?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처럼. 네. 근데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알아가는 것들이 이 아이가 감정에 대해서도 이걸 타인과 나누는 게 좋은 건지 나름의 해소 방법으로 배출하는 게 좋은 건지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스스로. 그래서 어머님께 응원의 말씀을 먼저 드린 겁니다. 이게 시간이 필요해요. 네. 유아 시기에 스스로 알기 어려워요. 그렇죠. 심지어 성인이 되어서도요.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럼요. 내 마음이 나의 감정이 무언지 주체가 안 된다고 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좀 긴 배변 훈련이라고 할까요? 대략 사춘기 전까지 여자아이니까 뭐 초등학교 5학년이나 중학생 될 때까지 이때까지는 어머니가 잘 구별해 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는 게 아마 필요할 수도 있어요. 아이 감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면 어머니가 무조건 받아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일 수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힘은 드실 것 같지만 그래도 감당은 하실 만할 겁니다. 그때까지는. 네, 그리고 만약 아이가 그전에 아이가 이제 스스로 글을 쓸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가능하시다면 마치 일기를 적듯이 짜증을 낸 이후에 그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스스로 복귀하는 느낌으로 적어보듯이 함께 적어보실 수 있는 것들을 해보시면 나름 그래도 아이가 자기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것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하시면 안 돼요. 무엇이 좋다? 무엇이 나빴다? 네가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아이 스스로 자기 감정의 기분이 뭐였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 그런 걸 적어볼 수 있을 나이가 되면 해보시라는 거예요. 네. 그 전까지는 어머님이 그걸 해주셔야 돼요. 사실은. 네. 그러다가 이제 사춘기가 올 때쯤 감당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아이 스스로 자신의 자아에 대한 자각이 가능해질 시기 이때가 되면 좀 상담을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자신의 마음과 감정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필요해요. 네. 다만 이게 참 뭐랄까요 불편하고 어려운 이야기인데 아무 상담이나 하시면 안 돼요. 특히 병원 같은 곳에서 하는 이런 상담이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병증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너무 상담이니 무슨 치료니 하는 것들이 영역이 좀 넘쳐나는 시대라서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 친구의 경우에는 제일 조심하셔야 하는 곳이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전제하는 곳에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냥 이 친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아무런 가치 평가 없이 마주할 수 있도록만 도와주시는 게 가능한 곳에서 하셔야 해요. 좀 어려울까요? 어려우세요? 그런 곳을 찾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만약 어려우시면 그냥 저한테 연락을 하십시오. 메일 주소 있으니까. 네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성향을 보이는 아이가 불안을 해소하거나 원하는 것을 빨리 성취하고 싶어서 마치 게임의 규칙을 파악하듯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찾고 파악이 되면 스스로에게도 그 기준을 갖고 민감하게 적용하고요. 타인에게도 굉장히 그 기준을 들이대면서 너 맞다, 틀리다. 이런 평가를 빠르게 하는 것을 아주 잘할 가능성이 높은 성향이거든요. 그런데 이러다 보면 그 다양한 기준들 때문에 스스로가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외부의 기준, 뭐 사람들의 평가 이거에 대해서 파악을 빨리 하려고 드는데 뭐 놀이할 때도 그랬잖아요. 빨리 무엇인가를 완성하는 걸 좋아하듯이 내가 이 게임을 하면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잘하는 거야. 이런 욕구도 좀 있는 친구인 거거든요. 그쵸. 근데 예민한 것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심해요. 더 예민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자기 감정의 변화, 내 마음에 대한 감정을 먼저 아는 것,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게 먼저가 필요해요. 마치 배변 욕구를 느껴서 내가 이걸 배출하면 돼라는 이해하듯이 이건 내가 혼자서 그냥 소리를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소리 지르고 뭐 해소하면 되는 감정이야.
아니야. 누군가와 나눠야 되는 감정이야. 요거를 구별할 수 있는 것까지 갈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아 시기에는 어머님이 그거를 도와주시는 것, 마치 배변 훈련을 하는 과정 동안 뒤처리도 해주시고 이러는 것처럼 이 감정에 대한 정리를 도와주시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야기 자체는 이해가 되는데 어머님이 그걸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정리하자면 아이가 스스로의 마음, 감정을 알 수 있는 시간과 활동을 주실 수 있으면 좋다. 스스로 글을 적을 수 있게 되면 적어보게 해주고 네. 그 전까지는 엄마가 잘 구별해서 배변 훈련과 같이 감정 배출 훈련을 시켜준다는 마음으로 어떤 건 엄마와 있는 곳에서 해도 돼. 또는 이런 거는 혼자 있는 데서 소리를 실컷 질러도 돼. 이런 걸 구별해 주시는 거죠. 어떻게 해도 된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좀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죠. 그 구분 자체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은 표현인가?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얘한테 도움이 될까? 이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걸 다 한 번에 해결하려는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적어도 엄마랑 있는 시간에서 보이는 행동에 대해서만 그렇게 구별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랬구나라고 포용해 주실 수 있는 건 포용해 주시고 네. 얘가 진짜 짜증나갖고 감당이 안 되고 주체를 못하는 것 같아. 그럼 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다른 사람까지 스트레스 안 받게 혼자 소리 실컷 지르고 와도 돼. 라고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아빠랑 있었던 일에서 보면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했어요, 지금. 맞아요. 방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 삭히고 온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 어머니는 보시면 사연에서 병원 갈 때 놀이터를 보자마자 우리 애가 이렇게 하겠구나라는 걸 벌써 탁 캐치할 정도로 아이에 대해서 예민하게 파악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 구별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이게 문제는 긴 마라톤이에요,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 컨디션에 따라서 해주실 수 있을 때만 받아준다라는 마음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힘드셔서 어머니가 먼저 지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컨디션 괜찮을 때는 받아주고 힘들 때는 혼자 실컷 안전한 공간을 주면서 또는 다른 사람까지 피해주지 않는 공간을 주면서 해소하고 와, 소리 지르고 와 라고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네네네. 어떠세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다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네요. 그래요? 네. 왜요? 뭔가 이제 긴 마라톤과 같은 훈련 시기, 혹은 기간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글로 쓰거나 뭔가 본인이 스스로 좀 감정에 대해 이해하기 전까지는 구분하고 해주시는 역할을 부모님이 좀 해주셔야 된다라고 들었을 때, 이거 어머님이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구분도 힘들지만, 그걸 뭔가 이거는 좀 받아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마다 그걸 해주셔야 하는 일인가라는 생각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이제 어머님도 지치는 과정일 거라 가능할 때 해준다. 네. 그렇지 않을 땐 너가 혼자 저기서 풀고 와도 된다라고 얘기해준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훨씬 좀 심플해졌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 얘기가 심플하게 원장님은 느껴지시겠지만 아마 어머님은 부담감이 좀 살짝 드실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렇게 편하게 그렇게 혼자 풀고 와라고 내버려 두실 수 있는 성향이 아니실 것 같거든요. 네네. 하지만 어머니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어머님도 스스로 느끼실 때가 있을 거예요. 본인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나도 모르게 아이한테 평소답지 않게 짜증을 내는 표현이 나가거나 이러는 경우. 그럴 때 후회가 바로 더 크게 오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머니를 위해서도 아이를 위해서도 이게 긴 마라톤 과정이다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하셔야 돼요. 네. 이 친구도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인식해가는 과정이 시간이 필요할 거고요. 어머님께서도 그걸 도와주는 과정이 긴 시간이구나, 이게. 단기간 내에 아이를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왜냐면 배변을 못하게 막는 거랑 같은 거예요. 이 표현을 못하게 한다는 거. 네네네. 나름의 방식으로 자기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배출해내는 것, 화를, 분노를 풀어내는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는 거를 찾아가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방법만 배우면 되는 게 아니라 일단 문제가 어디서 있냐면 아이가 자기의 감정, 자기의 마음에 대해서 너무 다양하고 다채로운 상황에서 다양하게 느낄 거기 때문에 그걸 다 이해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아이의 성장 과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함께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마라톤하는 마음으로. 네. 그러기 위해선 내 컨디션이 중요하다. 엄마의 컨디션이 중요하다. 엄마부터도 자기 자신에 대한 컨디션에 대한 인식을 갖고 하셔라.
내가 좋을 때는 그렇게 받아주고 나도 컨디션 안 좋아서 힘들 때는 아이가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공간과 장소만 준다.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조금 나으실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원장님 질문에 이제 원에서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방법을 사용하면 네. 집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염려가 있는 질문이셨죠? 맞아요. 방법만 알면 될 거라고 기대하시거나 알아도 이제 잘 안 되면 내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자책을 하는 어머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지. 맞아요. 네. 그럼 오늘 고민 사연에 대한 설명이 좀 답이 그 질문에도 되지 않을까요? 방법만 알면 아이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기대하시는 마음이 마치 강아지 훈련 같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은 건데 어머님들이 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비슷해 보이는 나이와 성별, 성격이라도 어떤 고민, 어떤 방식으로 해당 이슈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전부 다르거든요. 네. 그리고 또한 그것을 응해주는 장소나 환경, 보호자들의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도 달라요. 네. 이 경우는 부모님과 교사, 원과 집 이런 데서 차이가 있는 것도 당연히 있었고 네네. 각각의 상황과 마음을 각각의 개별적인 것으로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 방법만 알면 될 거라고 생각을 혹시 하신다면 그건 강아지 훈련을 하려는 마음과 같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며 있는 그대로의 아이의 마음을 먼저 알아가 보자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머님의 고민과 원장님의 고민 네. 모두 답변을 제가 드린 건가요? 네, 맞아요. 네. 더 질문은 없으신가요? 특히 뭔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저한테도 좀 새롭게 와닿는 것 같아요. 이 아이의 행동을 어떻게 하면 바꿀까? 혹은 고칠까? 못하게 할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잘하게 할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훨씬 방법을 찾기도 좀 수월해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원에서도 약간 조금 더 신경을 써셔서 그 시각으로 보시면 지금 너무 많은 단계에 다른 것까지를 고려하시는 것 같은데 훨씬 심플해지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상담 여기서 그만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